여러분들이 아직은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AI가 만들어준다는 디자인 실력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로우 레벨이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다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막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이 에러가 왜 나지? 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시스템을 먼저 잘 잡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바이브 코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드셨던 서비스나 아니면은 지금 운영하고 계신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바이브 코딩으로 처음 제작한 서비스는 프로토타입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는 PDF를 텍스트 뽑아주는 서비스, PDF 요약 서비스 같은 것들을 처음에 했었고 정식 서비스로는 배당 주식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네, 그거는 사스 형태로 월구독제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형태인 거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덕트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업자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브 코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무슨 아이템 가지고 내가 제품 만들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해소해주는 이런 아이디어 파인딩 같은 서비스를 하나 제작하고 있고요. 내가 필요한 어떤 별도의 카테고리 한해서 이미 팔리고 있는 아이템들을 어느 정도 리서치를 좀 해보고 그걸 내 거에 맞게 다시 PID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작을 하나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 최근에 나노바나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반으로 프로필 사진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되게 재밌는 프롬프트가 오늘 스레드에서 대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만들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내놓아 볼 생각인데 어떻게든 그 와중에 하나 걸리는 게 없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100개가 서비스의 개수를 100개를 목표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저는 접한 지 오래되지는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알고 또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원래 제가 바이브 코딩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글쓰기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것만 좀 열심히 했었다가 나는 뭘 하고 싶을까 했었던 잠깐 공허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건너뛰고 생각의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그때 바이브 코딩을 좀 열심히 해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느끼는 게 야 이거 다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노코드 툴을 다뤘을 때 느낌이랑 아예 다른 거예요. 뭐 디자이너들은 프레이머가 익숙하시죠? 근데 그런 노코드 툴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결제 연동 같은 거 잘 안 되죠. 프레이머에 결제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바이브 코딩을 직접 해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조합이면 되느냐? API 그리고 백엔드 관련된 몇 가지의 지식, 프론트엔드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쭉 하다 보니까 자연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대충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서비스 런칭해볼까? 해가지고 만들어 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당 주식 서비스였던 거고요. 결제 연동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구독제 서비스를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상상도 못 했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저는 그때 그래서 조금 개발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백엔드 관련된 개발 같은 건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지식이라도 좀 알고 개발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막 코딩 하다 보면 산으로 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조금 공부를 했고 바이브 코딩을 좀 진지하게 탐구를 했고 이제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다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냥 혼자 독학을 하신 건가요? 독학을 했죠. 네, 그냥 무대뽀로 부딪히고 개발도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특히 백엔드를 아예 몰랐어요. 그런데 백엔드 관련된 어떤 기초 지식이 담긴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고 수파베이스라고 하는 백엔드 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통 이제는 자연어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AI한테 얘기하면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하면은 백엔드가 짜라란 하고 생겨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나니까 난 못하는 게 없어. 난 무적이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시면서 사실 AI가 막 옳은 말만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말은 다 했어 라고 하는데 보고 보면은 막 실행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없으셨나요? 말은 좀 잘 듣던 아니요, 굉장히 힘들죠. 에러 파티고요, 말 그대로. 거의 한 50%의 시간은 디버깅 하는 데 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안 되니까. 네.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나름대로 좀 시간을 들면서 약간 제가 학습을 하게 된 게 AI가 여러 AI가 있습니다.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거, 챗GPT, 오픈 AI에서 만든 거, 그리고 클로드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한 명당 다른 성격을 가진 개발자라고 생각하면 재밌더라고요. 전 클로드로 다 코딩을 하는데 클로드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제미나이는 이런 의견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딱 주면은 얘가 제미나이가 딱 해결책을 주잖아요. 그럼 얘한테 클로드한테 넘겨요. 그러면은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딱 해결을 해주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하다가 막히는 경우에는 이게 왜 막히는지 소상하게 나한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라고 얘기하면은 걔가 이 보고서를 나한테 딱 주고, 예를 들면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가 그런 것들을 한번 교차 검증을 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클로드한테 넘기면은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사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비용적으로도 네, 그렇고. 네. 사실 또 서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서버비는 많이 나가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수파베이스라고 하는 툴을 쓰면 서버비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료이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 그 트래픽이 넘기까지는 거의 계속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버셀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네. 배포를 위한 툴인데요. 배포 서버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배포를 전용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도 버셀은 또 무료입니다. 만약에 내가 유료로 돈을 낼 정도로 서버비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서비스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백엔드 서버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좋게 진화가 되어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툴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바이브 코딩을 사실 디자이너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기는 하는데 네. 항상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디자이너분들에게는 이런 것부터 좀 시도해보시면 좋다, 아니면은 이것부터 좀 공부해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다라고 추천하실 만한 그런 지식이나 단계가 좀 있을까요? 이 바이브 코딩을 많은 디자이너들이 되게 갭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바이브 코딩이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서비스는 사실 우리 전 세계에 아직 단 한 군데도 없기는 해요. 왜냐면 AI가 만들어준다는 디자인 실력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네. 로우 레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이너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있는 그런 바이브 코딩 접근 방법은 시스템부터 만드는 겁니다. 디자인 시스템부터 만들기 라고 해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많은 디자인 레퍼런스들을 많이 조사하시잖아요. 네. 뭐 다른 애플 디자인 시스템도 있고 매테리얼 디자인 시스템도 있고 여러 디자인 시스템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런 디자인 시스템들을 그 코드화 시켜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디자인 시스템 폴더 같은 걸 만든다든가 디자인 시스템 문서 같은 거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애플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애플 웹사이트만 쓰고 있는 그 폰트가 있습니다. 네. 그 폰트와 그리고 색상 몇 가지 칩들이 있어요. 그런 테마 컬러 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은 크롤링 툴이 좀 잘 돼 있어서 뭐 마누스 같은 툴을 쓰신다고 하면은 마누스에다가 웹사이트도 집어넣고 그 테마들을 쫙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바이브 코딩 할 때 나는 지금 이 디자인 시스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지금 여기서 이 웹사이트에서 뽑아낸 CSS 파일인데 이거를 가지고 먼저 디자인을 시작해줘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바이브 코딩 결과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네. 제작을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람도 우리가 사실 디자이너들이 가장 머리 아프고 힘들어하는 게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은 AI가 또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주고 약간 기본 세트를 좀 만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일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바이브 코딩을 먼저 공부하는 디자이너라면 우선 세계에 있는 많은 디자인 시스템들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기반으로 코드화를 해서 쫙 뽑아내서 AI한테 이렇게 좀 시켜보는 형태로 먼저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찌됐건 AI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디자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는 네, 개념에 가까우려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전부 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바이브 코딩의 가장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개발 쪽에서는 커서마피아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바이브 코딩 교육자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특히나 강조하는 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가장 잘 만들 것을 주문을 해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뭐냐면 언제나 항상
그 AI가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서나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 근데 이거를 항상 참고를 해서 AI가 보게끔 해야 훨씬 더 고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 GPT 이런 거 다 쓰신다고 하셨는데 AI 툴을 워낙 서비스를 많이 쓰시니까 이 서비스 비용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 달에 그러면 구독료가 얼마나 나가시나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 API 비용이 하나가 좀 덩어리가 커요.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하나인데 나머지 비용을 다 합하면 제 예상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클로드 코드 맥스 플랜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클로드 코드가 비쌉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저는 별로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네, 다 합하면 70만 원 정도 음. 되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피를 토하고 있죠, 저는. 그래도 사람 한 명 쓰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월 구독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뼈 아프긴 하네요. 네, 네, 맞아요. 바이브 코딩이 이제 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저희 영상들을 관심 있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바이브 코딩 하면서 좀 처음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아니면은 이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꼭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이브 코딩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말 바이브하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만들어줘. 보통 바이브 코딩 툴 예를 들면 러버블, 리플릿 뭐 이런 것들 쓰시다 보면 바로 결과물이 짜라란 하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진입 장벽이 낮아졌어요. 다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막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이 에러가 왜 나지? 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시스템을 먼저 잘 잡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PRD 문서라고 해서 요구사항 기획서를 정확하게 딱 쓰고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디자이너분들을 이걸 보신다면 디자이너분들도 기획자랑 항상 소통을 하셔야 될 거고 개발자랑 항상 소통을 합니다. 근데 기획자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업무는 뭐냐면 그 기획서를 먼저 쓰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스펙이고 이게 기능이고 우리가 출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라고 소통을 먼저 한단 말이죠.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AI랑도 할 때도. 네, AI가 그런 어떤 별도의 기준 없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AI를 중요한 개발 파트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기획서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하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되 그거를 또 잘 코드화 시키고 또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이제 그 코드가 된 것들을 잘 수정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AI랑 일을 할 때도 그냥 뭐 이거 해줘 이런 것보다는 진짜 같이 뭔가 일하는 동료처럼 제대로 좀 형식화된 문서로 넘기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혼자서 일을 하신 지가 2년이 넘어가시는 시점이신 거잖아요. 네. 뭐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도움을 받고는 계시지만 사업을 확장하시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면에서는 슬슬 팀원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솔로프리너로 활동을 하시지만 뭐 팀원 모집이나 아니면은 좀 사업을 늘려볼까 이런 고민은 추가로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지만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이것도 아직도. 왜 그러냐면 큰 사업을 내가 정말 해서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가라고 했었을 때 아직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게 몇 개 없어요. 일단 경기도권에 바다가 보이는 데서 살고 싶은 게 하나. 두 번째로 제가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그리고 제가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에게 한 30분 정도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그 정도 좀 주어졌으면 하는 게 하나. 사실 그런 소박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된 비즈니스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솔로프리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업이라는 건 물론 항상 성장해야 되고 항상 커지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에 비해서도 내 삶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당장 우선은 제 삶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를 찾게 되면은 그 동료 때문이라도 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사업을 키워나가야겠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게 되겠지만 제가 구현하고 싶은 삶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해주신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면서는 이루기 어려운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디자이너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 무작정 퇴사해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퇴사 전에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은 시도해보시면 좋겠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밖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는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내가 소득을 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 레이어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배당 주식이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배당 주식에 투자한 돈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월마다 나오고 있는 고정 소득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하방이었고요. 하방을 가장 막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지쳐 쓰러지고 갑자기 뭐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 인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거에 더해서 내가 외부에서 또 통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또 중요하겠죠. 제가 사실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SK텔레콤에 다니고 있을 때 사실 메타나 혹은 뭐 다른 여러 대기업 회사만 떨어졌었는데 한마디로 너무 높은 회사만 너무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자신감이 떨어질 때쯤 이런 다른 외국계 스타트업 쪽에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기회를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딱 느꼈었던 것들이 스타트업에서 나를 되게 원하는구나. 한마디로 실력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됐었고 제가 작년에 다른 1인 기업가들끼리 같이 한 팟캐스트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 채널에서 수많은 대기업 퇴사한 기업가들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이 뭐냐면 안전장치를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타잔이 다음 줄을 잡기 위해서 딱 가고 있는데 그 줄을 잡기 전까지 이전 줄을 절대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무작정 절대 퇴사하지 마시고 안정장치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프리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좀 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길을 좀 권하시는 편이실까요? 아니요, 모두에게 다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장단점이 되게 명확하고요. 누구나 꿈꿀 수는 있지만 사실 비주류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승진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올 이유는 없어요. 전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대비 유독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직장만 다니고 이제 모든 걸 끝낸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 뿐이고요. 근데 정말 이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해요. 훨씬 행복합니다. 왜 진작 안 나왔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직접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깊은 관계, 그러니까 누군가 되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친밀감 이런 것이랑 어느 정도 있는 소득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의문점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1인 창업인 것 같아요. 창업가들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분들도 직장이 다 없어요. 다 사업자시고. 그런데 본인들 삶을 어쨌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도나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나의 삶을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 보려고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나는 되게 편안하게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영감을 받는 삶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나오고 싶다면 나와서 자기 할 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신기했던 거는 창업가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80% 정도는 약간 너넨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행복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원하는 그래도 목적으로 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고 열심히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 큰 것 같아요. 어떤 삶을 구현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정확히 살고 싶은지를 글로 1, 2, 3, 4, 5, 6, 7, 8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그 옆에 또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골라내보는 것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연습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본인의 행복을 정확하게 정의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사실 당신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당신의 또 꿈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저는 사실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정확한 목표나 그 다음에 나의 행복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고 또 실행으로 옮기실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그동안 하셨던 노하우들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헤드라이너 2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